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저번 14차 때 하나 이식했는데 실패했고, 선생님이 이제는 뭔가 본인이 막 권하기가 그렇다고 며칠 생각해보고 제가 1%라도 더 끌리는 쪽으로 하자. 저번에 과배란 주사도 많이 안 맞았고 채취도 몇 개 안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바로 하는 것도 무리가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다음 생리 바로 시작하면 와서 초음파 보고 결정해도 되지만 그때까지 한번 쉴지 아니면 한 번 더 바로 할지 고민을 해보고 오라고 했는데 며칠 저도 고민을 하긴 했어요. 2번 이식을 했는데 채취는 저번에 했죠, 신선할 때. 근데 바로 채취를 할 것이냐, 좀 쉬었다가 몸을 만들고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편집이 어려워서 자주 못 올리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관 시술하면서 매일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DM이라던가 소통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차수로 가끔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응원차 메시지를 남겨주시는데, 어떤 분이 본인도 고차수로 성공을 했는데 안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의지로 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나이도 있고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뭐 혹이 생긴다던가 갑자기 뭐 호르몬 수치가 안 좋다던가 그럴 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사실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난자 채취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언제 또 호르몬이 안 좋아지고 뭐 언제 변수들이 생겨서 채취를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안 쉬고 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좀 아차 싶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 그리고 내가 쉬고 싶다고 쉬었는데 또 막상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몸이 컨디션이 좀 좋았어요. 선생님도 바로 해도 컨디션이 요즘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오늘 초음파를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돼서 쉬어야 될 때 쉬는 게 맞지 않나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리고 아직 젊다면 좀 쉬었다 몸 만들고 준비해야지 할 텐데, 저한테 메시지 보내신 분도 몸을 만들고 쉬었다 해야지 라기보다는 하면서 계속 몸을 관리하면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뭐 정답은 없겠지만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버티다 보니 10몇 차에 성공을 했다. 결론은 포기 안 하면 되긴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랜덤으로 우리가 언젠가 좋은 난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여의치 않을 때 쉬는 게 낫지, 내가 좀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고 그냥 뭔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안 쉬고 해보는 건 어떠시냐. 몸을 달래가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사실 이제 제가 영상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앞뒷말 다 이제 생략하고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이제 인스타로 가끔 참견질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뒷말 다 자르고 자기 소개도 없이 뭐 병원 옮겨라, 뭐 PGT 안 하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공통점이, 제가 반문을 해요. 혹시 몇 차 만에 되셨어요? 하면 뭐 1차, 2차, 3차. 아니 진짜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본인들도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도 이미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도 한 4, 5차까지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아무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 선생님을 믿고 의사 선생님이 하란 대로 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뭐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별걸 다 했겠죠.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막 내가 연구를 하고 뭐
찾아보고 그러진 않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는 무조건 했죠. 근데 이게 고차수로 가면 갈수록 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다른 병원은 어떻게 처방을 했는지, 어떤 의사들은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하는지 후기며 뭐 막말로 뭐 논문 자료 이렇게 누가 올려놓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나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솔직히 한 10차 이상 되면 몰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저는 MBTI가 계획형으로 ESFJ, J란 말이에요. J 같은 경우는 정말 여행을 가면 진짜 우스갯소리로 초분단위로까지 일정을 짜는 사람들이 J예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자유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좀 분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딱 택시 부르는 콜택시 부르는 시간까지도 약간 일정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생각 없이 준비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앞뒷말이 없어요. 앞뒷말 없이 짧게 뭐 이 병원 가봐라, 뭐 이거 해봐라. 근데 1, 2, 3차 만에 되신 분들은 어느 병원을 가도 되셨을 분이고, 사실 고차수 분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본인도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똑같은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쉽게 툭 던지면 그게 오히려 상처예요. 아예 시험관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겠지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시험관을 심지어는 했단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아요. 아니 솔직히 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잖아요, 다들. 근데 왜 그거를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조언하고 참견질은 진짜 물론 진짜 한 끗 차이일 수도 있는데 다르고 다른데 정말 달라요. 근데 금방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고차수였는데 자기는 이래저래 해서 안 쉬고 했다. 어떠냐. 이런 자기 상황과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뭔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저도 수긍을 하고 내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저는 받아들여요. 근데 정말 앞뒤 딱 잘라먹고 자기 소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뭐 해라 이런 식은 진짜 참견질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물론 이제 좋게 생각하면 뭔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 사람이 고차수라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언을 하고 싶어서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민한 상태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뭐야 자기들은 빨리 됐다고 우월감에 자랑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까지 의심이 가기도 해요. 근데 그 의심이 가는 것도 제 자신이 비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자격지심에 저 사람은 좋은 마음에 했는데 내가 삐뚤어지게 생각하나? 근데 사실 기분이 나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시험관 시술, 특히 고차수인 분들한테 뭔가 조언이나 뭔가 의견을 낼 때는 좀 앞뒷말 삭제하지 말고 최소한 기승전결은 아니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말해야지. 단답형으로 뭐 해라, 당신이 의사냐고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의료계에서 일한다? 의료계에서 일해도 난임과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주치의도 아닌 사람이 나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그게 참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실지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시험관을 본인이 했다고, 뭐 자기는 빨리 성공했다고 고차수인 분들이 뭔가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해서 뭘 몰라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은지를 몰라서 꼭 실패한 거 마냥 그런 뉘앙스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10차 이상 했는데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생각 없이 하겠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죠. 아무튼 제가 좀 한 이틀간 제가 요번에도 실패를 하고 나서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저는 이제 뭔가 SNS를 통해서 같은 입장에서 뭐 정보 공유나 내가 기록을 해놓거나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위로를 한다던가 그런 목적으로 만든 SNS가 가끔은 독이 될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씁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발 오지랖도 좋지만 그 오지랖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밉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1차에 성공해놓고 왜 그 병원 다니냐 이렇게 말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글을 남기면 댓글이 엄청 달려요. 공감을 한다고. 몇몇 분들이 이런 댓글도 달았어요. 꼭 조차수에 되신 분들이 자기한테 참견질을 해서 불쾌한 적이 많다.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본인은 막 7차 8차 하고 있는데 2차 만에 되신 분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며 그 7차 8차 하신 분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어요. 자랑하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짧게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고차수로 성공했어요. 포기 안 하니까 생겼어요. 이 말이 저는 힘이 되더라고요. 왜? 아, 나만 힘들지 않았구나. 다른 분들도 고차수로 참고 견디다 보니까 끝이 있었구나. 뭔가 그냥 입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참 힘이 되거든요. 근데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발 이래라 저래라는 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영상에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수렴해서 결론을 내겠죠. 근데 물어보지 않은 걸 굳이 DM까지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참견입니다. 근데 DM을 남기신 분 중에 너무 정성껏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고 자기가 과거에 힘든 추억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해주면서 자기는 이럴 때 이렇게 했었다라고 진심 어리게 제 걱정을 하세요. 많이 힘드실 건데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런 말들은 진짜 사실 읽으면서도 제가 좀 감동을 해요. 눈물이 나고, 아, 자기는 이미 성공해서 남의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긴 글을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힘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야 다 똑같겠죠. 걱정하고, 아, 됐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이런 거 했으니까 너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에 좀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은 같을지 모르나 그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 하나로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제발 참견질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냥 힘내라, 그냥 응원한다, 뭐 이 정도, 짧고 길고 상관없이 그냥 이래라 저래라 보다는 그냥 응원하고 참견질은 진짜 다르잖아요. 그거를 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지를 한 번만 생각하고 말을 뱉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진짜 성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였나? 아주 꼬맹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머리 감겠다고 막 이모한테 막 땡깡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자립심, 독립심 이런 게 좀 강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제 스스로 누가 이래라 하기 전에 정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무지 급해요. 그래서 좀 덜렁거리다가 좀 잘 다치긴 해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제가 알아봤을 거예요.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2번, 3번, 4번 하면 정말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제가 뭐 전원할 마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해요. 제가 괜한 오지랖 불렸네요. 이렇게 하면 서로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2절, 3절, 4절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면 정말 그거는 본인 욕심인 거예요. 상대방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알아서 SNS가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을 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지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할 때는 한 번만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좀 아침부터 흥분을 했는데 꼭 이 말을 해야겠다 영상에서 싶어가지고 했는데, 일단 진짜 유튜브 하면서 울고 웃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댓글을 달려면 공개적으로 달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려면 공개적으로 달아야 되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유튜브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께 오픈이 되니까. 물론 비공개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DM이라고 다이렉트 메시지가 보내기가 되니까 자기가 무슨 메시지를 보내도 주변 사람들이 뭘 보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기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무기명으로 저한테 진짜 그런 참견질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요즘 마상 입는다 하잖아요. 마상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굳이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보내서 싫다는 사람한테. 근데 사실 뭐 다이렉트 메시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이렉트 메시지로 좋은 정보, 좋은 글 보내주셔서 제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난자질이 좋아졌다, 수족률이 좋아졌다, 배아질이 좋아졌다,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내막도 좋아지고 못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게 뭐 제 노력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제가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일단은 되게 고마운 분도 많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고마운 분들도 많은데 일일이 제가 닉네임 거론하면서 이분은 이랬고 이분은 저랬고 제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 고마운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분이 광고업체인지, 근데 본인들도 이래요. 말하는 게 제가 병원 홍보는 아닙니다. 아니 본인들이 병원 홍보는 아닙니다 이러면 본인들도 뭔가 홍보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발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병원 가서 초음파를 찍어보고, 이번에 들어가면 15차인데 요번에 15차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금, 보건소 지원금이 한 번 남았고, 그때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한 번을 못 썼어요. 근데 건보는 9번 다 써가지고 서울형 난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난임 지원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 난임 지원금을 받았고, 요번이 이제 지원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건소 직원이 얘기를 해줬는데 왜 보건소 건 하나 남았는데 건보는 다 쓰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프리랜서 일하는 거를 잘못 신청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잠시 올라서 보건소 지원금을 못 썼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확실치는 않지만 내년 정도에 건보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혹시 만약에 늘어나면 건보가 지원금이 이제 지원 횟수가 늘어나면 남은 보건소 지원금도 쓸 수 있으니까 기사 같은 거나 이제 정보를 잘 보고 건보께 늘어나면 남은 보건소 지원금도 쓰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년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올해까지도 안 된다면 건보라도 늘어나서 남은 보건소 지원금 1회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일 좋은 건 올해 안에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포기할 마음은 없으니까 일단 병원
가고 있는데 병원 가서 초음파 보고 요번 차수를 시작하는지 안 시작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방금 진료 보고 초음파 보고 나서 수술 전 검사라고, 여기 공립이라서 여기는 진짜 짤 없이 채취를 하거나 마취를 하고 채취를 하면 무조건 한 달 기한 안에는 항상 수술 전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약간 예전에 부정맥도 있었고 갑상선도 안 좋고 해서 마취 전에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제 입장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무조건 해야지 이제 마취를 하고 그 난자 치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 달이 지나서 심전도 검사랑 그 다음에 피 검사랑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찍고 왔고, 이제 점심시간이 걸리면 심전도 검사는 못 하거든요. 체열이랑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도 직원이 있는데 심전도 검사실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걸려버리면 또 1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데, 다행히도 진료가 11시 15분 진료였는데 그렇게 대기가 길지 않아서 바로 초음파 보고 한 40분쯤에 가서 다 검사를 마쳤습니다. 초음파를 봤는데 선생님이 아직 생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진 않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생리를 시작하긴 했는데 어제 진짜 조금 묻어나는 정도로 이거 생리를 시작을 했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조금 시작을 했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생리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매하다고, 오늘이 이제 따지고 보면 생리 2일차긴 한데 오늘부터 주사를 맞지 말고 애매하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지 않으니까 내일부터 맞으라 그랬고, 주사랑 먹는 약을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일날 진료를 받고 내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생리는 화요일날 시작을 했고 수요일날 오늘 진료를 보고 목요일부터 주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주사를 이제 그동안 고나레프랑 폴리트론만 써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원금이 다 끝나서 이제 서울형 난임 지원금 180만 원만 받는데, 그게 서울형 난임 지원금은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받는 거라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안 써본 약도 써보자, 뭐 이게 약이 성분 자체가 엄청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람마다 맞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엔 좀 약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지금 오늘 처방해준 약이 좀 맞기가 번거롭긴 한데 비용 면에서도 좀 부담이 덜할 거다. 이번 차수는 자비 부담이 좀 늘어났으니까 다른 약을 한번 써보고 한 4일 정도 써보고 뭔가 불편하고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기존에 쓰던 약을 쓰기로 하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IVFMHP 멀티도주라고 돼 있네요. 요거 600짜리. 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믹스를 해서 쓰는 거라서 600짜리라 제가 직접 주사기에 150씩 빼서 4일을 맞아야 돼요. 목, 금, 토, 일 4일 맞고 월요일날 오전에 진료를 보기로 했어요. 초음파를.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쓰는 약인데 저는 사실 주사 썼고 뭐 주사 놓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별로 불편함을 특별히 못 느껴요. 주사도 이제 타이어는 좀 아프긴 해요. 근육이 자꾸 뭉치니까. 근데 나머지 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사에 대한 공포도 없고 뭐 이렇게 섞는 거 이런 건 좀 잘하는 편이라서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 걱정을 하더라고요. 되게 비용도 낮고 일단은 이제 안 써보던 거라 새로운 시도를 혹시라도 이제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쓰기가 번거로운데 괜찮으시겠냐고 몇 번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신경 안 쓴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요 주사랑 IVFM HP 요거랑 페마라, 항상 먹던 페마라 2알씩. 그래서 내일부터 목금토 4일 먹고 월요일날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포는 조그맣게 3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애매해요. 그게 이제 남포라고 할 정도로까지도 막 보이진 않고 진짜 짤짤하게 뭐 전보다는 좀 큰데 있길래 저거 남포인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 3개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이제
그 뭐지? 냉동할 때 보니까 그때도 3개가 보이다가 딱 약을 계속 쓰니까 이제 저절로 소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3개가 보이긴 하는데 약을 써봐야 알겠다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체 작으니까. 일단 3개가 보이고, 예전에는 이제 초반에 이렇게 딱 초음파를 찍으면 2개 정도 보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3개가 보인다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잘 컸으면 하는 좀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3개가 잘 컸으면 좋겠어요. 3개라도. 진짜 뭐 주사 써서 늘어나서 4개라도 보이면 진짜 땡큐고, 요즘 수정률이 좋아지긴 했는데 요번에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 이제 서울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지금 못 받기 때문에 180이 크다면 크고 작다 하면 작은 금액이에요. 저도 이제 자비 안 되는 항목도 있어서 어제 뭐 이렇게 이제 블로그라던가 카페 같은데 후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개인별 차이가 있어요. 약 용량이라든가 약 맞는 날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분이 최근에 후기 남긴 걸 보니까 서울형 지원금을 180만 원을 받고도 자비가 한 160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그동안은 뭐 시험관을 하면서 지원금 처리하고 추가되는 게 100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번에는 건보도 안 되지. 일단 180만 원 지원금을 받긴 하지만 안 되는 항목들이 있지 하니까, 아니 그분 기준으로 보면 한 180에 160, 340만 원 들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진료 기록을 그 건보 처리 안 한 거를 제가 이 병원에서 한 금액을 찾아봤었거든요. 보니까 진짜 조금 쓴 다래가 200이고, 그러니까 채취를 했을 때, 그러니까 200이고, 좀 많이 든 달이 한 250 정도 들었더라고요. 국립이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다녔던 이제 메이저급 병원보다는 좀 저렴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에서 250 든다고 가정을 하고 180 지원을 받으면 70만 원 정도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서울형 난임 지원금으로 이제 차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넉넉 잡고 한 100만 원 정도는 자비를 내야 된다고 계산을 하면 될라나, 넉넉하게.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되면 너무 좋은데, 요번에도 안 되면 동결 3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개수가 저는 항상 작아서 요번에 개수가 진짜 4개라도 나와가지고 한 번 이식하고 한 번 동결을 하면 동결을 한 번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또 하면 저는 자비로 제가 다니는 병원 기준으로 한 250은 잡아야 되니까, 뭐 이제 다른 병원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되잖아요. 근데 1년에 보통 평균 4번 정도 채취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와 진짜 앞으로 1년 안에 안 되면 한 돈 1,000만 원씩은 우습게 깨지겠구나 싶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금이 한 번 남아서 요번까지는 채취를 해보고, 좀 안 된다 싶을 때는 정말 좀 너무 오래 쉴 수는 없겠지만 몸을 조금 진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성공할 때까지 버티려면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그동안은 조금 줄여왔는데 이제는 일도 하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쓰리잡이긴 한데, 이게 쓰리잡이 옛날처럼 코로나 터지고 하나로 벌던 금액만큼밖에 못 벌어요. 3가지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3가지를 해서 3배만큼 버는 게 아니라 코로나 터진 후로 한 가지 일로 벌던 금액만큼밖에 3가지를 해서 못 버니까 참 정말 몸이 100개라도 모자랍니다, 지금. 일단 오늘은 이제 15차 시작이 들어갔고, 일단 월요일날 다음 진료를 보기로 해서, 월요일날이 언제지? 4일 후에 보기로 해서 다음 진료는 7월 25일 월요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